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DS투자증권 김수현 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이었죠. 그때 네. 삼성그룹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의 최종 무죄 판결 선고 이후 저희가 긴급 전화 연결 맞아요. 통해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또 공교롭게도 겹쳐요. 네. 첫 질문을 삼성그룹주로 한번 시작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홍라의 여사가 갖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을 모두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주의 재편 관련해서 그룹주의 희비도 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오늘의 이슈를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때 여기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줄곧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더 높일 거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때 이제 아마 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네.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제 분할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어제 이제 그 뉴스는 뭐냐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저렴한 가격에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산을 통해서 네. 전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이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 아이디어를 계속 사고 있는 거고요. 삼성물산 오늘 신고가고요. 그러면 그 공백을 삼성물산이 메꿀 거고 물산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그건 퀘스천인데 그건 삼바가 그 와중에 분할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삼성물산의 변화에는 뭐 구체적으로 대규모 배당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이 아이디어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 당분간 이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그룹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지난 6월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K-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 증권주 업종의 모멘텀이 확대가 됐지만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사실 기대감이 사라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이번 3차 개정안 근본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고 해외 자본 유입을 이끄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발의한 내용이 일부 투자자들한테 좀 실망스럽다고 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상의 판단,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뭐 재무 구조라던가 뭐 어떤 신기술을 도입을 위해서는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이거를 주총을 통해서 허용해 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자사주를 그냥 해외에다가 상장하는 방법. 막 이런 것까지도 우회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ADR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은 더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요구인 것 같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네. 조금 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는 만큼의 요소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주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합의도 이뤄진 가운데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멘텀에 비해서 그쪽 섹터의 상승 폭은 아쉬웠거든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 정책 변화의 모멘텀을 적극 주가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게 27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26년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꽤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제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저는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이제 뭐 주가 변동성이 낮은 소위 재미없는 주식들에도 개인들이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배당을 안 하지만 뭔가 왠지 코스닥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상당한 규모의 리테일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이비 발행 같은 편법으로 처분을 하면서 당국이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데 제동을 걸었잖아요. 네. 이처럼 상법 개정안 통과 전 자금 조달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은 있지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어떤 전략으로 리테일 자금도 들어올 거다. 코스닥도 잘 가고 코스피도 더 잘 갈 거다라는 말로 지금까지의 답변을 종합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참 애매모호한 이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옥석가리기를 하셔야 저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네, 저도 잘 미리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론전이고요. 대기업들, 뭐 우리가 아는 SK그룹, 뭐 롯데그룹 이런 데 자사주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른 생각 안 하고 전공법으로 하길 기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옥석을 가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제 삼성물산이라던가 뭐 두산이라던가 이런 일부 대기업들은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네. 전공법으로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고 일부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 ADR 발행해 볼까 막 이런 꼼수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네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뭐 저희도 사실 정답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사주 좀 많이 갖고 있는 쪽 한번 주목해 보면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 상법 개정이 특히 중소형주, 뭐 스몰캡 지주사들에게는 오히려 좀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투심의 양극화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정부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내놓겠다라고 말을 한 이상 코스피 코스닥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게 예전에 존재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것들이 예전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메자닌 투자나 비상장으로 돈이 좀 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 투자를 늘리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 방향으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양극화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역대급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어쨌든 이런 정책이 활성화되면 기관들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바이오나 로봇 섹터가 많은 코스닥을 막 엄청 세게 베팅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벤치마크를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갭은 좀 많이 메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스닥이 내년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자세히 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이거 보시겠지만 코스닥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신저가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중소형주 중에서 바이오나 로봇 제외한 테크 소부장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저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적이 나오거나 내년에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여기서 수익률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예전에 IT 버블 때처럼 그냥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경우, 그러니까 집중화되는 거죠. SK 하이닉스에 집중화되고 AI에 대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에 그런 신저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되게 알짜들이 지금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예, 기회들은 충분하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줘야지 지금 이제 FOMC 회의 예정돼 있잖아요. 기준금리 사실상 인하될 거고 정부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내놓을 건데 이거 말고도 어떤 단초가 풀려야지 코스닥 그 신저가 종목들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재료가 코스닥 되어질까요? 활성화 정책이 제일 효과적인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벤 옛날 코스닥 벤처펀드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때랑 똑같은 버전은 안 되고요. 실제로 운용사 지금 이제 국민연금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연금 같은 경우 이제 비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 뭐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 좀 정말 나와. 실효성 있고 현실성 네, 있는 구체화된 네. 정책. 예전 코스닥 벤처 펀드와는 좀 다른 정책이 나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실 2040들이 지금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서울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 제일 많이 포진되는 게 코스닥 시장이기도 하고요. 바이오, 그렇죠. 소부장. 그래서 뭐 이거 투기장으로 만들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코스닥
기업에서도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했을 때 세제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장이 코스닥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감독 규제는 확실하게 하고요. 안 좋은 네. 기업들 함부로 IPO 안 시키고 또 이상한 기업들 빨리 퇴출시키는 일본처럼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실효성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한국 주식도 퀄리티가 높아졌구나, 질이 네. 높아졌구나를 실감하실 수 있는 시장이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벌써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인데요. 4분기의 실적 또는 뭐 2026년까지 좀 길게 내다보셨을 때 네. 유망한 지주사 내지는 뭐 미드 스몰캡 기업 좀 좋게 보시는 기업 있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당장 이제 2월 말까지 들고 있을 때 그냥 지금 한 10몇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오. 엘리베이터는 2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주식을 들고 있으면 최소 12,000원을 줍니다. 배당을. 네. 네, 지금 8만 얼마죠? 꿀팁이네요. 86,000원. 네. 이건 확정적이고 최소입니다. 12,000원. 근데 이게 사실 지금 91,000원이네요. 오늘 또 올랐네요. 최근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오늘 또 보고서 목표가 나왔죠. 네. 또 수익률이 좀 떨어졌네, 배당 수익률. 어쨌든 이거는 12,000원은 확실하게 주고요. 최소입니다. 최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뭐 왜요? 화승엔터. 화승엔터. 이것도 신저가인데 어쨌든 아디다스양 매출이 95% 이상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내긴 했는데 26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어서 내년이죠. 그거를 대비해서 아디다스가 조금 이제 그 재고 정책을 조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품이 많이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가가 신저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지주회사 중에서는 여전히 저희 두산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탑픽이십니까? 내년에는 루빈이 엔비디아의 루빈이 거의 핵심 테마가 될 텐데 네. 굉장히 큰 테마가 될 겁니다. 루빈이. 근데 루빈의 CCL 공급이 저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질 때 사두시면 좋다. 지주사 두산. 네, 최근 1개월은 수익률이 좀 안 좋을 거예요. 1개월은 좀 옆으로 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한일령, 저희가 이제 한일령 관련해서는 지금 기관들이 급한 게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막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네. 숫자가 이제 찍히는 시기는 뭐 12월에서 1월, 그리고 제일 많이 찍힐 거는 내년 봄에 이제 중국 춘절이겠죠. 이때 이미 벌써 비행기표가 많이 취소되고 있잖아요, 일본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냐? 요새는 올리브영 필수 코스로 가잖아요. 그럼요. 올리브영과 더불어 더현대가 외국인밖에 없어요, 더현대는.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가장 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이제 CJ, 오늘 CJ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네, 7, 오늘 8, 올랐어요. 네, 7, 8% 오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보고서 나온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제주도에 카지노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하얏트 호텔에서. 그러니까 하얏트 호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선이 필요하다. 중국 노선이. 근데 이참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예. 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DS증권 보고서를 또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신저가 쓴 화승엔터 여기에다가 지주사 두산, 현대백화점, 롯데 카지노, 롯데 관광개발, CJ까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까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수현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